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는 활력인생 연구소입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오면 정말 단 10초 안에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로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심장병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일수록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 이름은 정태진, 올해 72입니다. 서울 신촌에서 30년 넘게 심장내과를 운영했던 심장 전문의예요. 젊은 시절엔 대학병원에서 응급 환자들을 돌보다가 중년 이후엔 개원해 일반인들 건강을 책임졌고요. 은퇴한 지금은 지방보건소와 격료당을 다니며 어르신들께 심장 건강에 대해 강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선생님은 평생 남의 심장만 걱정하셨으니 본인 심장은 철벽이겠어요. 그런데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심장이 멈출 뻔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서울 양재동 작은 도서관에서 퇴직자 건강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갑자기 가슴정 중앙이 뭔가 묵직하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칼로 찌르듯 아픈 건 아니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왼쪽 팔로 저릿한 통증이 퍼지더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동안 내가 수없이 보아왔던 심근경색 환자들의 증상과 똑같다. 내가 환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날 정말 죽음이 목 끝까지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전화기를 꺼낼 힘조차 없었죠. 그때 제가 평생을 환자들에게 해왔던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울리듯이 떠올랐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땐 혼자라도 딴 듯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고르고 몸을 움직였고 그 행동 하나로 살아났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따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더 위험한지, 어떤 전주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행동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존에 직결되는 정보입니다. 심장병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심장마비는요, 생각보다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영화처럼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쓸어주는 장면, 그건 드라마일 때가 많고요. 현실에서는요,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가슴을 조이는 느낌, 그게 시작입니다. 그날 저는 서울 양재동의 한 도서관에서 퇴직자 건강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처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주차장까지 몇 걸음 걸었을 뿐인데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 돌덩이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묵직해졌습니다. 오늘 좀 무리했나? 속이 더부룩한가? 순간 지나가는 생각들이 스치더니 왼쪽 팔에 저릿한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수없이 봐왔던 증상이다. 지금 내 심장이
위험하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초기 심호를 무시하거나 괜찮겠다 하고 넘기다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심장마비의 대표적인 전조증상 5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차는 가슴 정중앙 통증. 흔히 가슴이 아프다 하면 오른쪽, 왼쪽을 생각하시는데 심장 관련 통증은 대부분 가슴 가운데, 명치 위, 가슴뼈 아래쪽에서 시작돼요. 칼로 찌르듯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눌리고 답답하고 꽉 조이는 느낌이죠.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그 눌림이 사라지지 않아요. 둘째는 팔이나 어깨, 턱 쪽으로 퍼지는 통증. 처음엔 팔이 좀 당기거나 어깨가 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위로 퍼지면, 특히 왼팔에서 시작해 턱까지 올라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어깨 결림이나 위 경련으로 오해하시기 쉬운데 이 신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셋째는 식은땀. 몸이 차가워지면서 등줄기를 따라 땀이 줄줄 흐릅니다. 겨울인데도 아무 이유 없이 옷이 처질 정도로 식은땀에 피오듯거리면 심장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는 메스꺼움과 소화불량. 심장인데 속이 울렁거린다니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심장은 바로 위에 있고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소화기관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요, 토할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위장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막연한 불안감과 심한 두근거림. 정확히 뭐가 아픈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뛰고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척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심장이 SOS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느껴진다. 그럼 그건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게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면 생존 가능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그날 딱 그 상황이었어요. 혼자였고 움직일 수 없었고 전화기조차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빠지고 식을땀이 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를 거라는 사실이 소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평생 환자들에게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라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제 심장을 살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답답하다 싶은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마치 바위에 눌린 것처럼 꽉 조여왔어요. 눈앞은 점점 흐릿해지고 식은땀은 줄줄 흐르고 팔끝은 얼음장처럼 사늘해지더군요. 딱 느꼈습니다. 이 상태로 쓰러지면 끝이구나. 그때 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온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수십 년 동안
제가 환자들에게 해왔던 그 말이었습니다. 혼자 계실 땐 꼭 이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날 제 생명을 살린 행동은 놀랍게도 정말 간단했습니다. 먼저 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냥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 배 끝까지 공기를 놓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아주 깊게요. 그리고는 힘껏 기침을 했어요. 우리가 평소 하는 그런 가벼운 기침 말고요. 배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랫배에 있는 힘을 끌어올리듯이 으헉! 학! 이런 소리 나도록 정말 있는 힘껏 기침을 내질렀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바로 심장을 잠깐이나마 다시 움직이게 도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침을 하면 우리 흉곽, 그러니까 가슴 속 압력이 확 올라가요. 그 압력으로 심장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한 번 더 피를 밀어내게 되는 거죠.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갑자기 떨리듯이 불규칙하게 뛰고 피를 제대로 못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 강한 기침이 일종의 수동 펌프처럼 심장을 다시 움직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기침하고 또 들이마시고 또 기침하고 이걸 1초에서 2초 간격으로 정확히 1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혼자니까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제가 저 자신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스마트폰에 음성명령 기능이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입이 마르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119 전화해줘. 기적적으로 그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심장 아파요. 구급차.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몇 마디가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정말 절절하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병원도 가정도 전화도 그 순간엔 다 멀게만 느껴져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이 방법 하나만 알고 계셔도 생존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요. 어르신들 심장 쪽이 불편하고 숨이 답답하고 땀이 나고 팔이 저리거나 속이 울렁거리면 그 순간 무조건 숨 크게 들이마시고 있는 힘껏 기침하고 그걸 몇 번이든 반복하셔야 합니다. 괜찮아질 때까지요. 아니면 도움이 올 때까지요. 그 행동 하나가 심장을 일으키고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마지막 줄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약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응급처치입니다. 심장마비는 무섭지만 우리가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장을 진료하는 의사였지만 막상 제 심장이 멈출 뻔한 이후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제 자신을 돌보는 태도까지 모두 바뀌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루 2-3명씩 심장 수술을 하고
수십 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고 틈날 때마다 강의도 나가고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왔죠. 남들 보기엔 건강의 아이콘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정작 저는 제 심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마음 한켠에 늘 나는 전문이니까 괜찮겠지,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하니까 걱정 없어 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날 이후 전 제 심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몰아붙였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게.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시니어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장은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신호를 놓쳐왔을 뿐이에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생활을 바꾸면 심장은 언제든지 다시 튼튼하게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천하고 있는 5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걷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등산 아니어도 괜찮고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아파트 한 바퀴 돌기, 마트 갈 때 걸어서 가기,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심장이 놀라지 않도록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보약이에요. 둘째는 싱겁게 먹기. 많은 어르신들이 김치, 젓갈, 국물 없으면 밥 못 드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짠 음식들이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주범입니다. 전 지금도 김치를 먹어요. 하지만 물에 한번 헹구어서 먹습니다. 국물도 한 숟갈로 만족합니다. 소금 하나 줄이면 심장이 하루 더 오래 뛴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셋째는 외로움을 쌓아두지 않기. 이건 의학보다 더 중요한 신심이에요. 마음이 외우면 심장이 위축됩니다. 감정도 심장 박동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주 웃으셔야 해요. 누구와든 대화하고 가끔은 텔레비전 보다가 소리내어 웃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심장도 따뜻해집니다. 넷째는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두기. 심장 문제는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 가야 해 하고 미리 말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휴대폰에 단축번호 등록하기, 긴급 연락처 메모해두기, 이런 것들도 꼭 해두세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들으신 기침 응급법 꼭 기억해두기. 숨 크게 들이마시고 복부에 힘주어 기침하고 그걸 반복하는 것.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다이어트나 운동처럼 일례성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내가 나를 돌보는 습관, 그게 진짜 건강이에요.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심장은 기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첫 번째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는 그저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이야기고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지식입니다. 아마 주변 분들 중에도 심장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 혼자 사는데 요즘 불안해 하시는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오늘 들으신 이야기 꼭 한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야기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그냥 건강 지식만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듣고 당신의 삶을 함께 걷는 곳, 언제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되고 싶어요. 또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늘 들으신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예전에 부모님이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런 기억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기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이야기에서 공감하고 배우고 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눌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되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심장은 조용히 묵묵히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심장에게 작은 고마움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건강히 평안히 오늘도 고맙습니다.